시간은 거꾸로 흘러 작년 가을입니다. 시골 마당에 갑자기 낯선 고양이가 밥을 얻어 먹으러 들렸습니다. 언젠가 제 영상에 출연했던 삼색이인데 기억나시나요? 이곳 다른 고양이와는 달리 인간을 피하지 않습니다. 통조림을 하나 가득 부어주었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니 아이의 귀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꽤나 넓은 부위가 살점이 모두 벗겨져 채 마르지도 않은 피로 덮여져 있습니다. 다른 고양이와의 싸움에서 얻은 상처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 아이는 다음 날에도 나타났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는지 계속 밥을 요구합니다. 많이 먹고 힘내라고 달라는 대로 주니 그걸 모두 다 먹습니다. 아마도 꽤 오랫동안 굶주린 듯 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나타나 심지어 애교를 부리기까지 합니다. 엄마와 난 진지하게 의논을 해봅니다. 이 아이를 어디까지 케어해 줄 것인가? 상처만이라도 치료해 주는 것이 좋을까? 하는 찰나에 큰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잘 잤어? 예쁘니? 아유 입술 내밀고 있는 거 봐. 그래 네 근육이 확실해. 이리 와봐. 거기서 먹을 거야? 그 안에서 먹자. 안에서 먹자. 밖에서 먹을까?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너무나도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고, 이 아이는 그 마음을 아는지 생각보다 쉽게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 주었습니다. 얘야,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넌 정말 운이 좋은 아이구나. 편하게 쉬고 있어? 아이 예쁘다. 하지만 그 운과는 다르게 아이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귀 뒤의 상처는 귀 안에 심각한 진드기 때문에 가려워 긁어내어 그 지경까지 만든 것 같다고 하시고, 아이는 구내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있어. 설마 했는데 살려고 왔구나 네가. 네. 목욕 지금 외부에 있어가지고 앞니랑 아랫니랑 다 없다고 해요. 언니는 이미 2번의 고양이 구출, 입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레오, 나의 막내, 그리고 레나, 언니의 외동, 이 2마리를 이곳 시골에서 입양할 때 언니가 형부와 직접 데려왔었는데요. 레오는 6개월 차에 건강한 상태로 입양이 되었고, 레나는 2살 추정으로 다른 고양이의 손톱으로 이마에 깊게 구멍이 나 있는 상태로, 그리고 심한 기생충으로 입양 후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언니의 결혼을 기점으로 우리 자매들의 동거가 끝났을 때 저는 레오의 엄마가 되었고, 언니는 레나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레나를 외동으로 키우며 다묘 가정을 생각했던 언니가 이번을 계기로 레나에게 여동생을 만나게 해주려 했는데 이 아이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고 심지어 8살 정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워낙에 몸집이 작아서 2살 정도 되었나 했었는데 이미 출산도 여러 번 한 8살의 구내염을 앓고 있는 이 아이. 스스로 죽을 때가 온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사람에게 다가와 밥을 구걸하고 온몸을 맡긴 이 아이. 실컷 밥을 얻어먹다 어느 순간 사라져 죽음을 받아들일 뻔했던 이 아이의 운명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삼색이 오랜만이네. 나야. 언니는 이 아이를 치료해 주기로 마음먹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레나와의 합사는 계속 늦어지고 매일 몇 번씩 해줘야 하는 치료에 맘도 몸도 지쳐버린 언니. 어느 날 언니와 형부가 미리 계획했던 여행 일정에 제가 대신 케어를 해줘야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케어를 받고 있는 중임을 인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순히 케어를 하는 동안 비교적 잘 따라주었습니다. 저희 첫째 라봉이의 인슐린 때문에 밤새 케어는 할 수 없어 이틀 동안 가평과 남양주시를 오가며 이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틀뿐 그 이상은 모두 언니의 몫이었고 레나야, 너 노는 거 제일 좋아한다며. 나와봐. 슈루루루루루. 슈루루. 레나. 어이구, 노는 거 좋아한다면서. 언니는 구내염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알아보았습니다. 구내염의 수술비는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나 했고 전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이렇게나 비쌌다니. 캣맘들이 종종 구내염 고양이를 수술시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어마무시한 수술비로 한두 마리도 아니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분명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하시는 일들이 아닐 텐데 말이죠. 분명 저희 언니와 같은 마음으로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없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수술을 해 주었을 거라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었고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언니는 결국 수술까지 맡아서 해주었고 이 아이는 전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유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그러나 이미 많이 지친 언니와 집에 있는 레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듯 했고 언니도 이 일을 견뎌내기엔 벅찼기에 둘째 언니에게 회복 기간 동안 이 아이를 맡아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아이는 돌고 돌아 다시 이곳 가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지만 전발치에 나이도 있고 수술의 경과도 지켜봐야 했기에 병원에서는 방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성화 수술 후에 귀끝을 절단해 주시라고 요청했지만
방사하게 되면 얼마 못 가 죽을 거라며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운명적으로 내게 왔고 6평 작은 집에서 지내고 있는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다른 고양이들과 생존을 걸며 싸우며 버텨내며 억세게 살아온 이 작은 나이 많은 고양이가 실내에서 다른 고양이들과 잘 지내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어떻게 합사를 진행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합사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아이들과 살아가며 알게 된 나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자연스럽게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월은 아직은 날이 너무 추워 캐티오 공간에 격리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서 결국은 제 잠자리가 있는 다락방에서 이 아이는 한 달 남짓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레오야, 무슨 소리 났어? 침대 바로 옆에 고양이 화장실을 두고 지내기를 한 달.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때 하고 있던 일이 휴식기가 있어 2개월 동안 수입이 없어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나. 솔직히 말하면 이 아이를 아주 환영해 주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를 위한 일들이고 분명 제게 필요한 순간들일 것이라 마음을 잡으며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따 혼자 둘게. 격리가 끝나면서 천천히 인사시키고 만나게 해주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 아이는 좀처럼 다른 고양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그냥 들어갔고 놔뒀어요. 가봐. 어때? 오케이, 우리 라라가 먼저 발견했어요. 라라니? 레오니? 레오구나. 라봉 라라 레오가 살짝만 다가가도 뾰족한 발톱을 세우며 공격했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향해 겁을 주었습니다. 때리지 말라 했다. 이 아이가 이러는 것이 자기 방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다짐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겁먹고 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겁먹지 말고 펀치 날리지 마. 잘 지내자 우리 애기들. 어? 잘 지내보자. 그렇게 우리는 모두 긴장과 불안 속에서 야, 한동안 나 오늘 한 지내게 달이 넘었네. 되었습니다. 1월달에 왔으니까 2월, 3월 거의 2달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 큰 싸움이라도 날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래요. 라일이 하악질 안 되고 주먹질 안 돼. 라라도 예쁘게 받아주세요. 싸우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행히도 저희 네 자매들은 모두 레이키 힐러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들에게 꾸준하게 레이키 치유를 해 주었고 분명 그 치유가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을 것입니다. 어제 한 30분 레이키 보냈거든요. 잘 지내라고. 레이키 힐러임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낮에 잠깐 나왔을 때 애들한테 하악질하고 막 주먹질했거든요. 위협했거든요, 약간. 나가봐. 응? 캣타워에도 올라가고 그래봐. 네 덕분에 캣타워 하나 더 갖다 놨잖아. 날씨 좋다 오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베란다 캐티오 공간에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충분한 햇살과 여유로운 공간, 그리고 통창으로 24시간 펼쳐지는 캣플렉스까지 아이들의 관계가 느슨해지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봤어 어떻게 올라가는지. 라라가 알려줬어. 아이고 마따다비 스틱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저렇게 좋아했구나. 여기 있구나. 자, 얼른 들어와. 어디다 병원 갔어. 8년 양생에서 시간 되면 열리는 자신만의 급식기에도 적응을 하게 되며 시간이 되면 그 앞에서 딱 기다리는 이 아이.
나를 피해 숨던 아이가 이젠 배를 보이며 뒹굴거리고 예쁜 소리를 냅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숨지만 아주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 길고 날카롭게 자란 손발톱에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지만 언젠가 무릎에 앉혀 수월하게 손발톱을 깎게 될 날이 오겠죠. 이렇게 우리는 새 가족을 맞았고 이 아이는 우리에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언니가 정해준 이름입니다. 바꿀까 했지만 뜻이 좋아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라엘입니다. 라파엘 천사의 이름을 따 라엘이라 지어 주었습니다. 라엘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 평안하게 죽음을 맞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